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캐나다 밴쿠버 날씨는요.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 싸매고 따뜻하게 해서 나왔답니다. 네. 그래도 밖에 나가니까 체리 블라스미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는요. 어서 오세요 하고 꽃잎을 막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리 블라썸하고 약간 비슷한 톤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들이를 한 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아침부터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지난 주말에 나들이를 다녀오고 또, 어, 그렇게도 보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이 영상을 아마 밤 시간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낮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함께 나누도록 해요. 네. 오늘 제가 나누어야 하는 주제는요.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왔죠.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책들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해서 이렇게 책 없이 그러니까 오디오북이죠. 네. 오디오북, 네. 제 생각들과 여러분들 생각들을 한번 교류해보는,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생각을 가두지 말자예요. 무슨 말이지? 생각 가두기가 뭐지? 걱정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네. 생각을 가두지 말자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잠깐만요, 여러분. 네.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싹 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지? 내가 평온한 일상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하루지만, 그 하루가 평온한 가운데 마치 봄날의 들판처럼 아지랭이가 피어나고 꽃이 휘날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재미없지요. 일상이 조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해야지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념일을 만들고 스페셜한 날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 나이가 딱 되어 보니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일정한 룰에 의해서 사이클만 그리는 날만 반복되지는 않아요. 네. 그 날만 계속 반복된다면, 스트레스 없는 그 날만 반복된다면, 매일 똑같은 하루겠죠? 네. 그러다가, 이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쳐 있겠죠? 그런데, 노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을 가족들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자잘한 고장도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사고일 수도 있고 뭐
해피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해피한 일을 만났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스페셜한 하루를 선물을 받은과 동시에 한 2주는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해피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가 고장이 났다든지 일상이 깨지죠. 그렇게 되면 또 아니면 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지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저는 그 일을 빨리 하나를 되돌려 놓으려고 해요. 해결을 해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로 만들어 놓든지 사건이 일어나기 나쁜 것 말이에요. 좋은 것 말고 나쁜 것.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싶어하는 리페어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속히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속히 해결하지? 이렇게 딱 문제의 시점에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방법을 알면 물을 엎질렀다? 그러면 그 물 엎질른 물 그냥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하고 그릇은 씻으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잖아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물은 쏟으면 우유는 쏟으면 그 쏟은 우유를 먹을 수는 없지만 마실 수는 없지만 그 엎질른 우유를 이렇게 티슈로 닦거나 마른 걸레로 닦아서 제거를 하고 깨끗이 하면 된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no problem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접시가 탁 깨어지면 깜짝이야 하고 놀래긴 하지만 그 깨진 접시 그냥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이렇게 깨끗이 원상복귀 하되 앞에 썼던 내 접시는 사라졌지만 뭐 아쉽지만 또 새로 구입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괜찮아 엄마가 아이가 어머 어떡해요 엄마 죄송해요 이러면서 아이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그릇은 이렇게 깨진 그릇은 치우고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넌 저쪽으로 물러나 있어 라고 말하죠. 네. 그게 경험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을 가두기를 하게 되면요. 생각을 가둬버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보다는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생각 가두기 속에서 나의 제한된 생각과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쁜 봄날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 걱정으로 인해서 일상이 깨어져 버리고 그 걱정에 눌려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로 그 걱정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생각을 가둬두지 말고 내가 아는 상식이 다는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그 상식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접시가 깨져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엄마가 하는 상식에서는 접시가 깨지면 썰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베이지 않도록 잘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척척척척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상식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일도 물론 큰일이지만 그보다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면 당황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생각 가두기 속에서 엄마가 이 공간에 함께 없다면 그 생각 가두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깨진 접시를 그대로 두고는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싹 치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돌아와서, 걱정하지 마. 그건 그렇게 치우면 되는 거고, 쉬운 방법이 있단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률적이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지금 영상을 찍는데 계속 렉이 자꾸 걸리네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나보다 좀 더 지식을 가진 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식을 가진 누군가를 빨리 찾아서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요즘 모두들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웃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친구에게 묻거나 뭐 경험이 있을 법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을 먼저 뒤지잖아요. 구글에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또 친절하게 고맙게 블로그나 이렇게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놓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그러면 우리는 그 SNS를 통해서 보고 문제 해결점, 나랑 같은 문제네? 근데 이렇게 해결했네? 그럼 나도 그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보통.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겼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 막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생각 가두기를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 안에 가두어져 가지고, 마치 생쥐가 이런 이렇게 작은 집에 철장에 갇혀서 막 밖으로 못 나와서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 가두기에서 빠져나온다면, 생각 가두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열어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머니가 많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뭐, 실수에 의해서 내가, 따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내 실수로 인하여 그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든지 뭐 이럴 때 내가 이것을 처리를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결과가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지 말고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 가두기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어서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네.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그 걱정이 쏙 줄겠죠. 지금이 우리 농경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되고 인터넷화되고 정보화된 세상에서
농경시대처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고 우리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아는 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쁘기도 하고 각자의 삶이 있고 한데,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테니스공을 치듯이 탁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삶이, 걱정에서 눌려 있는 거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 열린 마인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그 뇌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일어났을 때도, 어머,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 제가 살 때 주로 자주 고장나는 것들이 뭐 보일러, 뭐 가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살게 되면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어 도와주세요 하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팍팍 도와주시고 또 철물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면 이렇게 부르면 콜하면 한국은 또 재빨리 오잖아요 와서 이렇게 탁 해결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수리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캐네디언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요. 여기 캐네디언들은 차도 직접 가라지에서 다 고치고요. 또 이렇게 뭐 집에 어지간히 이렇게 고장난 것들은 직접 다 고쳐요. 네, 핸디맨 안 부르고. 네, 그래서 아주 반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공유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고치는 방법, 이렇게 how to us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한국은 한번 부르는데 인건비가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체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가 학습되지 않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에너지와 정신력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네. 이건 한 예고.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작든 조그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일단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해결이 되어진 그 시점을 먼저 묵상을 하고 그 해결이 되어진 시점에서 다시 백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 해결했는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맞춰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해결했어.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이렇게 그 마인드를 일단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그 문제에 몰입해서 생각 가두기를 하시게 되면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들고요. 살아가는데 작은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가두기 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오픈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일정하게 그 평화로운 룰을 지키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오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전쟁이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다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있는데, 그 변수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나와 함께
헬퍼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신다면 좀 덜 힘들겠죠?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뭐 남편이, 아내가 있으면 뭐, 여보 전화해, 여보, 어떡하면 좋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렇듯이, 남편, 아내, 엄마, 아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그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 문제에 되어진 시점을 먼저 묵상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생각 가두기를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열린 생각으로 지내게 된다면 내 정신도 쇠약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멘탈이 건강하다고 말하죠. 멘탈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성격이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살아가다가 보니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항상 기도를 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좀 덜 불안해요. 덜 불안하고 있어야 할 일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 나에게는 있었어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너무나 놀랍고 당황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가 아니라 이 일은 날 향해서 있었던 일이구나. 그러면 이 일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지혜가 내 머릿속으로 슉 들어오는 거예요. 네. 또 지혜를 싹 끌어내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또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히거나 재난을 겪어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막 살아나는 경우 있죠. 생존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신력을 가지고 그걸 잊지 않고 그 생각을 열어둔 거예요. 난 끝났어. 난 내 생각으로는 이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난 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지나가는 태풍일 뿐일 거야. 이 태풍은 지나가고 다시 잔잔한 파도와 잔잔한 평화로운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맞춰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제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 경험에 의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되려 큰 일을 많이 겪거나 사고를 많이 겪은 분들이 그 트라우마로 사소한 일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막 그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죠. 특히 쉽게 경험하자면 아기를 낳아보신 산모들은 주로 엄마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는요. 아기를 놓고 얼마 지나서 오는 작은 미세한 통증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일 것 같죠?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정도 통증도 견뎠는데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아기를 낳는 그 통증의 그 고통의 트라우마 때문에 작은 손을 베인다든지 아니면 뭐 종기가 난다든지 미세한 이런 통증이 와도요. 그 통증에 너무 놀라는 반응을 하면서 걱정을 한대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지나가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집도 없었고, 물론 부모님의 집이 있었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거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의 그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슉 하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지 이런 걱정 안 하셨잖아요. 그거 엄마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고요. 여러분이 혼자가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에 컨택을 해야지만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지혜를 사용할 만한 의욕도 나지 않고 힘이 드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뇌는, 생각은 살아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네. 시로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왜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탁 할 때 시로라기 하나만 잘 꺼내면 다 끌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그 모든 도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간편한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 가두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가두기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눌려서. 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게 되고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쫙 끌어가요. 그렇지만 내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미 해결되었을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얻게 되면은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는 어떤 일이든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두게 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그 작은 경험과 나의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얼마나 생각이 작고 경험이 작고 한가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연륜이 많고 경력이 많아서 막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혼자만 그것을 정글에서 살아남기처럼 혼자만 그것을 해결한다면,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도우고 파트별로 분류를 해서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붙여준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너는 이걸 도우고 나는 너에게 이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털에 가두지 마시고 열어두셔서 그 많은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시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분명히 해결될 거야. 이 다음 단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그 좋은 기운들을 일으켜 주셔서 블레싱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일어날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요? 부모님이 이래 보실 때 자녀가 이렇게 막 계속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의욕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얘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뭔가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듯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도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도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창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서 얘가 오늘 뭘 하려 하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얻었을 때 그 지혜를 그냥 이렇게 그러면 되겠다 이러고 지혜를 담아두면 안 되고 그 지혜를 도구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훌륭하게 되거나 세계를 쥐락펴락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책들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을 정리해 볼 때 여러분 이걸 몰라서 생각 가두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더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지니의 북카페에서 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 가두기를 해야 될까요? 생각을 열어야 돼요. 생각 가두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 가두기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후달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확 열고 꽃이 이렇게 몽우리져서 조금 올라왔을 때 소망이 있죠. 근데 활짝 피면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꽃이 계속 가두어만 두고 피지 않는다면 너무 예쁘지 않지 않아요? 그게 꽃이 아니고 그냥 가지죠, 가지. 그런데 그 꽃대에서 꽃 수술이 쫙 펴져서 이렇게 쫙 폈을 때 우리 벚꽃이 만개했을 때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도 확 열어둔다면 그 열린 생각 속으로 많은 지혜들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끌어당김 당해서 모여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생각을 열어두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요. 생각 가두기 속에 저도 가끔씩 가거든요.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가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 가두기에 들어가면요. 눌려버려요. 문제에 눌려서 왜 너무 가벼운 것도 그 문제가 너무 가벼운 다른 사람 볼 때 가벼운데 그 문제가 그 한 장의 그 종이 같은 문제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두꺼운 이불로 눌러놨는 것처럼 못 일어나도록 해놨는 것처럼 바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이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지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용할 때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일어나고 창조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라지기 전에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함께 나누어서 저장해 두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생각 가두기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당황하면서 울고 막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해결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열어야 되나요? 열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생각 가두기 하시지 마시고 혼자서 자꾸 끙끙 앓지 마시고 생각을 여시고 우리보다 생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저는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의뢰하고 또 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된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슝 하고 하나 탁구공을 탁 날리듯이 하나 슝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 해결, 2개 해결, 3개 해결, 4개 해결, 5개 해결, 문제 끝. 또 새로운 문제가 오겠죠. 살아있는 이상. 그러면 그때는 당황하지 않죠. 해봤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평안한 가운데 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웃집 아줌마처럼 한번 이렇게 영상에서 나눠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죠. 문제 속에 가두어서 허비하는 에너지와 시간들을, 없애니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 날씨 너무너무 우린 좋은데요. 바람이 너무너무 차가워요. 꼭 쌤내는 것 같아요. 봄을 너무너무 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어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난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려요. 네, 그래서 끝까지 들어와 주신 꿈 이루기 지니의 북카페 여러분, 회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멋진 꿈 이루기 지니의 북카페 여러분들이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